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등산로 한가운데서 낯선 남자가 제 손에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쪽지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박태수가 일주일 전 보험금 수령인 변경. 오늘 여기서 사고사 처리. 신발이랑 옷 다 설계된 거임. 도망치세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뼈 빠지게 키운 그 아들이? 돌아보니 며느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는 것처럼.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된장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40대 아들이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손님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런 놈은 짐승만도 못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태수는 저런 놈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박순덕, 67살입니다. 시골에서 들꽃 식당을 40년 넘게 운영했어요. 손은 거칠지만 아들 하나 변호사로 키워냈죠.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토요일엔 꼭 뒷산에 올라갑니다. 유일한 낙이에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어요. 며느리 지영도 함께요. 어머니,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아들인데 이렇게 찾아오다니. 어머니 몸보신 하시라고요. 보자기를 푸니 최고급 한우가 나왔습니다. 마블링이 눈처럼 하얗게 박혀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속으로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내 새끼가 이렇게 효자일 줄이야. 어머니,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쇼핑백에서 꺼낸 건 등산복이었습니다. 형광 주황색, 눈이 부실 정도로 쨍한 색이었어요. 요즘 산에서 조난사고 많잖아요. 이 색이면 헬기에서도 바로 보여요. 태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이요. 그 말이 맞아요, 어머니. 지영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는데 왠지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웃는 얼굴인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니냐?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띄어야 해요. 태수가 다시 뭔가를 꺼냈습니다. 등산화였어요. 최신 기능성 제품이에요. 미끄럼 방지 특허 받은 거래요. 태수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야, 안 그래도 돼. 제가 신겨드릴게요. 태수는 제 슬리퍼를 벗기고 새 등산화를 신겨줬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 매듭은 절대 안 풀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끈을 너무 꽉 조이는 거예요. 야, 너무 꽉 묶는 거 아니니? 발이 저린다. 이렇게 꽉 묶어야 안전해요.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때 지영을 봤는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다리도 까딱까딱 떨고 있었고요. 지영아, 너 괜찮니? 아, 네.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요. 하.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 내일 등산 어때요? 내일? 화요일은 엄마 상 가는 날이잖아요. 우리 셋이서 가요. 경치 좋은데 알아봤어요. 태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화요일마다 등산 간다는 걸 어떻게 알지? 말한 적도 없는데. 좋지. 가자, 가자. 우리 셋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와 지영이 돌아간 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태수가 내일 같이 등산 간대요.
어미한테 등산복까지 사주는 효자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등산 갈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등산 가방을 챙기며 태수 어릴 때 소풍 도시락 싸주던 기억이 났어요. 형광 주황색 등산복을 만져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7시 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긴급 재판이 잡혔어요. 지영이가 모시고 갈게요. 뭐, 같이 가기로 했잖니.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서요. 괜찮으시죠? 목소리가 차갑게 끊겼습니다. 30분 뒤 지영이 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깔려 있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잤니? 드라마 보느라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호를 못 보고 멍하니 있다 뒷차한테 빵빵 소리 들었고 급브레이크를 3번이나 밟았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단이 가족을 상대로 사고사를 위장해. 지영 손이 움찔하더니 라디오를 탁 꺼버렸어요. 요즘 뉴스는 무서운 얘기뿐이에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부러진 안내판, 텅 빈 주차장, 울창한 숲.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은 이런 데가 인기래요. 지영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배낭 지퍼 사이로 노란색 공업용 장갑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거 뭐니? 장갑이요. 황급히 쑤셔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 내 사랑. 태수였죠. 지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멀리 걸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알았어. 한다고 했잖아. 재촉 좀 하지 마.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돌아온 지영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어머니, 올라가요.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햇빛도 안 들었어요. 까악까.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저는 산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이 험했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여 발이 푹푹 빠졌어요.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40년 식당 일로 단련된 다리라 끄떡없었죠. 지영은 뒤에서 헐떡거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괜찮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직. 바위를 밟을 때마다 뒤로 밀렸습니다. 멈춰서서 발밑을 봤어요. 새 신발인데 밑창이 바위를 못 잡고 흘러갔습니다. 신발이 이상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돌을 밟았는데 발이 휙 미끄러졌어요. 으악!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어머니, 지영이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우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에서 힘이 오른쪽으로 절벽 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이 얼른 손을 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바위에 앉아 등산화를 벗었습니다. 밑창을 만져봤어요. 미끌미끌했습니다. 양초를 문지른 것처럼 매끈했어요. 왁스 냄새가 났습니다. 태수가 사기당했나 보다. 불량품이야. 어머, 그래요? 지영 목소리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번 봐봐. 신발을 내밀었는데 지영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나중에 환불해요. 가요. 시간 늦어요. 뭐가 늦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빨리 가자니요? 지영은 이미 일어서서 산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까딱까딱 떨고 있었어요.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 옷 색깔 눈에 확 띄네요. 남자가 제 발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신발로 2, 3 못 올라가요.
밑창 보세요.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기 딱 좋아요. 위에 급경사 있는데 큰일 나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알아서 해요. 가세요. 지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신경 꺼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내려갔습니다. 지영아, 너 왜 그러니? 모르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 속을 모르고 살았구나. 겉으론 착한 척, 속엔 이런 모습이. 지영이 성큼성큼 앞서갔습니다. 등산로가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낭떠러지가 보였어요. 돌멩이가 와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왁스 바른 신발, 절벽 쪽으로 미는 손, 재촉하는 목소리.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저는 조심조심 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낡은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쉬었다가요. 저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끄러운 신발 때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지영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자가 고요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웬 남자가 비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아이고, 발목을 삐어서요. 남자가 쓰러지는 척 제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뭔가가 제 주머니로 밀려 들어왔어요. 남자가 귓속말했습니다. 읽고 바로 찢으세요. 며느리 믿지 마세요. 뭐라고요? 도망치세요. 남자가 성큼 걸어서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가 나왔어요. 편의점 영수증 뒷면이었습니다. 글씨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 박태수가 일주일 전 보험금 수령인 변경. 오늘 사고사 처리 계획. 신발이랑 옷 다 설계된 것. 도망치세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광 주황색 옷. 시체 찾기 쉽게. 미끄러운 신발. 떨어지라고. 꽉 묶은 끈. 도망 못 치게. 손톱 물어뜯던 지영. 절벽으로 미는 손. 빨리요. 재촉하던 목소리.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키운 내 새끼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쪽지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종이가 침에 젖었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지영이 웃으며 올라왔습니다. 그 웃음이 가면 같았어요. 아니다. 나도 좀 쉬었어. 애써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조금만 더 가요. 위에 경치 좋은 데 있어요. 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굴러떨어졌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산을 내려가야 했어요. 20분쯤 올라가니 낡은 화장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지영이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뚜껑이 이미 따져 있었어요. 저는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쓴 냄새. 아가, 너 먼저 마셔봐. 물병을 도로 밀었습니다. 지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 괜찮아요. 왜? 목마르잖아. 어머니가 드셔야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됐어. 저는 입에 대는 척만 하고 손수건에 뱉었어요.
하얀 가루, 수면제였습니다. 저 화장실 갈게요. 지영이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돌아가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판자벽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야. 아직도 안 끝났어? 태수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당신 엄마가 눈치가. 약 먹였어? 안 먹어. 자기가 먼저 마시라고. 아, 진짜. 쾅. 뭔가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밀어. 뭐? 절벽에서 그냥 밀어버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무섭단 말이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오늘 안 끝내면 내일 병원 압류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 노인네 죽어야 15억 나와. 식당이랑 땅까지 팔면 25억이야. 알아? 그 노인네. 제 아들이 저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돼? 지영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래도 되냐고? 20억 빚쟁이가 뭘 골라? 밀고 빨리 내려와. 알리바이는 내가 만들어. 끝나면 전화해. 사랑해, 여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됐거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밑반찬 만들었어. 손이 터져도 김치 담갔어. 50이 넘어서도 식당 일했어. 너 하나 변호사 만들려고. 근데 너는 엄마를 그 노인네라고 불렀구나.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식었어요. 그 자리에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지영이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도 웃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가자. 지영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앞장섰어요. 등 뒤에서 지영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분노가 두려움을 삼켰거든요.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나를 죽이나. 내가 살아남나. 저는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양옆으로 낭떠러지가 깊어졌어요. 어머니, 저기에요. 지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위가 절벽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래는 까마득한 계곡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바위 끝에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를 절벽 끝으로 유인하려는 거였어요. 경치 좋네. 저는 천천히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위 끝에 섰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형광 주황색 등산복이 펄럭였어요. 어머니, 이쪽 보세요. 지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어머니, 왜? 죄송해요.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움켜쥐고 힘껏 밀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몸을 낮추며 옆으로 피했습니다. 지영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힘이 빗나가면서 지영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으악!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절벽 쪽으로. 저는 지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바위 안쪽으로. 쿵! 지영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내려다봤어요. 멍청한 년.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시켜서 이 짓을 했다고?
그놈 말 믿었어?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너랑 나눌 것 같아? 지영 눈이 커졌습니다. 그놈 딴 여자 있어. 넌 그냥 쓰고 버려질 패야. 거짓말. 친엄마도 죽이려는 놈이 마누라를 아끼겠어? 지영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숲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어요. 남자가 걸어오더니 바닥에 지영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서. 그 목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들어온 목소리였어요. 남자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모자도 벗었어요. 태수였습니다. 태수?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니 달랐습니다. 태수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 태수였습니다. 제가 평생 본 효자 아들은 가면이었던 거죠. 엄마, 왜 말을 안 들어? 태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냥 약 먹고 잠들면 됐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정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러긴 뭘 이래? 엄마, 나 힘들다니까. 태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마치 사소한 일처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낳고 키운 아들, 지금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끝날 거야. 순순히 협조하면 안 아프게 해줄게. 손을 뻗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는 절벽이었어요. 태수야, 제발 정신 차려. 정신은 멀쩡해. 엄마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태수가 비죽 웃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순순히 뛰어내려. 그러면 내 손에 피는 안 묻잖아.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계곡이었어요. 싫으면 말고. 태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손이 제 목을 움켜쥐었어요. 그대로 절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으악!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39살 남자의 힘을 67살 여자가 어떻게 당해요? 발이 바위 끝으로 밀렸습니다. 뒤꿈치 아래로 돌이 굴러떨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태수가 더 세게 밀었습니다. 죽고 나면 편해질 거야. 발 뒤꿈치가 허공에 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도 들렸어요. 프로펠러 굉음이 계곡에 울렸습니다. 태수가 움찔했습니다. 뭐야? 손에 힘이 살짝 풀렸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태수를 밀쳤어요. 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우렁찬 목소리가 숲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고 헬멧을 쓴 사람들이 등산로를 뛰어 올라왔습니다. 선두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들꽃 식당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순떡씨,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박태수? 경찰이 태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태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이거 오해예요. 우리 엄마랑 등산 온 거. 닥쳐. 경찰이 태수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수갑이 찰칵 채워졌어요. 다른 경찰이 지영도 체포했습니다. 박태수, 한지영.
존속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단골 경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문자 받았어요.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까 지영이 화장실 간 사이에 급하게 보낸 거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청악산 정상 부근. 위치 보냅니다. 단골 손님 3명한테 보냈었어요. 식당 자주 오는 경찰, 이장님, 약사 선생님. 그중 경찰이 가장 먼저 신고했던 거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위치 추적해보니 진짜 청악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동했죠. 경찰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문자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태수가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오해야. 나 억울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 내가 낳고 키운 아들. 엄마, 태수가 계속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검사 받으셔야 하고 진술도 하셔야 하고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에는 등산화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로 돌을 밟을 때마다 아팠어요.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경찰차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지영은 다른 차에 실렸어요. 저는 구급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씨, 혹시 다친 데 없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바닥에 밴드를 붙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누군가 구급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골 경찰이었어요. 순덕 씨,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순덕 씨, 이분이 제보자예요. 제보자요? 네. 익명으로 신고 들어왔었거든요. 박태수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다고. 여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유진이라고 해요. 당신이? 네.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박태수 비서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억을 빌려줬어요. 태수 오빠가 병원 살린다고. 빚 갚으면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5억을. 근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보험금 수령인이 바뀐 걸. 유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보험 계약서가 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수령인을 본인으로 바꿨더라고요. 저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본인으로.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화났어요. 날 이용만 했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수령인을 바꿨을까? 왜 하필 지금? 그래서 태수 오빠 스케줄을 봤어요. 스케줄? 오늘 어머니랑 등산 간다고 달력에 적혀 있더라고요. 청악산. 그것도 인적 드문 곳.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죠. 혹시나 했는데 진짜였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5억은요? 못 받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유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태수 오빠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린 놈. 친엄마까지 죽이려는 놈. 여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괴물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문자 보내신 게 더 결정적이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배신감에 신고했을 뿐이에요.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다음 생에는 좋은 아들 만나세요. 유진이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이 본인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네. 그 아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신이 아니었어.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밑반찬 만들었어. 손이 터져도 김치 담갔어. 50 넘어서도 일했어. 너 하나 변호사 만들려고.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넌 나를 그 노인네라고 불렀지. 죽어야 25억 나온다고 했지. 엄마, 난 널 용서 못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썩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니까. 태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만.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버스를 탔어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수 사진을 오래 봤어요. 어릴 때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거였죠. 환하게 웃고 있는 태수.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저는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지웠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들꽃 식당이 보였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아뒀던 가게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창문을 닦았어요. 해가 질 때쯤 되니 가게가 말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순덕 씨, 괜찮으세요? 힘드셨죠? 다들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된장찌개가 뽀글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아직 살아있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살 거예요. 저놈 때문에 죽어줄 생각 없어요. 밖에서 손님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갑니다. 저는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가게에 가득 퍼졌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 고맙습니다.